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개혁도 말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조국 한 사람을 구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이 난리를 겪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요 조국이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 대통령은요 지난달 9일에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신의 고유 권한 혹은 절대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관 인사 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그런 이 부적절하다, 부적격이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대통령이 어떤 권위주의에 지금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법 행위를 했으면요 누구든지 당연히 그 장관이 안 되는 거죠. 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법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죠. 다만 본인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은 지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인격적으로 인성적 측면에서 자질이 안 된다, 부족하다,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수없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쯤 됐으면 대통령도 이 사람을 포기했어야죠. 그런데 왜냐하면 국가의 공직은 누구 겁니까? 대통령직을 포함해서 모두가 국민의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 조 장관에 대해서 조 장관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 봤더니 정의롭지 못했어요. 정직하지도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청렴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그 장관 자리를 지키게 해줘야 되겠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하는지, 참 그 배경이 무언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까? 검찰 개혁? 이 사람이 아니면 마무리 못합니까? 문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정말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걱정스러운 일이고, 조국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서초동에 저렇게 많이 모여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촛불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또 연구자들이 11일까지, 그러니까 시국선언을 발표할 그때까지 6,166명이나 됐다, 이걸 배경으로 삼고 싶은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그 원주 별장에 초대돼서 대접받았다, 이렇게 이제 한겨레 21이 보도했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유시민 노무현 그 재단 이사장의 KBS에 대한 으름장이 먹혀들었다, 거기에 고무된 겁니까? 윤 총장이 그 한겨레 22일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했다대요. 또 윤중천 씨의 그 변호인이 자신은 한 번도 윤중천 씨로부터 그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는 그렇게 썼거든요. 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거 밝혀봐야 되죠. 이른바 이제 정치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직선제 대통령제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까지 32년간 말이죠. 이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검찰의 뒷덜미에 잡혀온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검찰공화국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공화국을 만든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정치 권력, 국회 권력,
정부 권력 이런 사람들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정적을 억눌러 버리려고.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누구를? 검찰을 이용한 거죠. 무기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도 시대의 피해자였다. 피해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당연히 검찰은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권력도 같이 개혁이 돼야죠.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이 뭡니까? 청와대 권력이죠. 그렇다면 그 청와대 권력, 다시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 행태, 이것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부터 먼저 시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기관의 이 개혁은 그 당위의 과제니까 이거 굳이 말을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당위의 과제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검찰 개혁을 지금 이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닙니다. 왜? 조국 장관, 그래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 일가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 장관 자신도 피의자로 전환될 그런 개연성이 높으니까 이때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옳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지 말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다고 부인하면 안 되죠. 부인하면 비겁한 짓이죠. 예. 그런데요, 이 수사는 이게 편 대 편의 그 싸움이 아닙니다.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아니고 머릿수로서 옳고 그름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좋고 또 조국 장관도 좋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났느냐, 옳은 쪽이냐 그른 쪽이냐,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진영이 필요하고 말이죠. 이념이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촛불 집회가 거기 왜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은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다 해도 우선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다시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력을 해서 이 자기의 결정 이런 것을 밀어붙인다? 그게 바로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 어느새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다짐하고 약속하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권력기관이라면 지금 청와대보다 더한 데가 없으니까 청와대의 권위주의화 여기부터 제동을 걸어야죠. 예, 조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면 그야 못 저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고, 다만 검찰, 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의 압박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대통령 심기가 편해진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지위를 더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 권력자를 위해서 그 하급자를 이렇게 억누르기 위한 그런 시위, 그런 촛불 집회, 그런 언론의 보도, 그런 언론기관에 대한 압박,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힘이 있는 쪽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겁니까?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